메이플은 2012년 대난투 컨텐츠를 폐기할 때 검은 마법사가 배틀스퀘어를 파괴하는 컷신을 보여준 후 더 이상 대난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을 시전했는데요. 2013년 UNI 패치 때도 똑같이 검은 마법사를 구실로 한 번에 10개 가량의 지역을 타노스 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검은 기운에 가로막혔다며 맵 이동 자체가 막혔었는데 과연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지역들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저주받은 숲입니다. 엘리니아 지역의 깊은 곳에 위치한 저주받은 숲은 지금은 보기 어려운 멜로디, 좀비 루팡, 파우스트 등이 등장하였으며 해당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악령의 숲 퀘스트도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은 2015년 키네시스가 신직업으로 출시되면서 키네시스 스토리 맵인 마법사 협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커닝 스퀘어입니다. 2009년에 출시한 커닝 스퀘어는 공인 요원 혁이를 가수로 만들어주는 내용의 테마 던전으로 저레벨 구간의 육성 루트로 자주 사용되곤 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이후 2016년 커닝 타워라는 테마 던전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커닝 스퀘어와 내용이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지만 커닝 타워 내용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유저들 반발이 상당하죠. 세 번째 지역은 노틸러스 해안가입니다. 노틸러스 오른쪽으로 이어진 사냥터로 돼지, 불가사리, 젤리피쉬 등의 몬스터가 등장하였으며 쭉 가다 보면 플로리다 비치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틸러스 해안가를 없애면 플로리다 비치는 어떻게 가나요? 플로리다 비치도 같이 없애버리면 해결됩니다. 플로리다 비치는 무려 2003년 9월에 추가된 유서 깊은 지역으로 빅뱅 이전에 많은 이벤트가 열린 지역이기도 하며 2006년 바다의 날 이벤트로 해당 지역에서 울릉도 오징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냥터 맵의 특이한 네이밍 센스로 유명하기도 했죠. 그러다 2012년에 골드비치가 출시되면서 두 지역의 컨셉이 겹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2013년 이후로는 노틸러스 해안가와 함께 사슬로 묶여있다가 2019년 어드벤처 이벤트를 기점으로 월드맵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버섯의 성입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 등장한 테마 던전인 버섯의 성은 당시 저레벨 구간의 육성 루트로 유용하게 쓰이다가 사라졌는데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11주년 이벤트와 함께 리뉴얼되어 돌아옵니다. 커닝타워처럼 리뉴얼된 버섯의 성 또한 기존 스토리와 이어지는데 컨셉 자체를 유머로 잡아서 그런지 2014년 당시 패러디가 왕창 들어가 있어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플레이하는 유저에게는 민망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은 크리세입니다. 2010년 추가된 테마 던전인 크리세는 오르비스의 에릭손을 통해 갈 수 있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커닝 스퀘어나 버섯의 성처럼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테마 던전에 불편한 요소가 여럿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잡목 전리품을 100개씩 요구하는 지루할 뿐인 반복 퀘스트와 지름길 없이 일자로 구성된 사냥터 지형이 그 원인이었죠. 2015년 크리세 관련 아이템이 테스트 서버에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크리세도 개편을 거쳐서 돌아오겠구나 했지만 테마 던전이 삭제된 채 파티 퀘스트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파티 퀘스트 컨텐츠 자체가 사장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구방위 본부입니다. 퀘스트를 수락하면 저랩 유저를 고랩 사냥터 지역으로 보내버리던 장로스탄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해당 지역이 바로 지구방위 본부입니다. 메카티안, 제노 등 외계인 몬스터가 나오는 지역인 만큼 외계 종족에 관한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지역 퀘스트였지만 마찬가지로 2017년에 개편되며 히어로 장르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도 무자본 유저들이 160에서 170 구간을 지날 때 자주 이용하며 보자본 유저들도 유니온 육성시 스타포스 필드를 애용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랫마을입니다. 누더스 호수 지역이 한창 업데이트되던 2005년 출시된 아랫마을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등을 차용한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야기별 퀘스트를 완료하고 사서위지에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요. 2015년 리뉴얼 이후 루미라는 NPC를 중심으로 퀘스트가 진행되며 7개의 옥석을 모으기 위해 여러 전래동화 퀘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평균 26세 게임이지만 해당 퀘스트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유저가 있을 정도로 혹평이 자자하기 때문에 한 번쯤 스토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지역은 벚꽃성입니다. 2012년 출시된 테마 던전 벚꽃성은 일본 메이플의 카에데성을 한국 메이플에 도입한 것인데요. 기존에 없던 일본풍 테마 던전이기도 하고 완성도도 높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벚꽃성이 출시된 지 1년 만에 UNI 패치로 없어졌다는 건데요. 삭제된 다른 지역들이 빅뱅 이전 출시되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꽤나 이례적인 패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광복절 때 일본풍 캐시템을 출시하다 역풍을 맞았던 게 일본풍 테마 던전인 복고성 삭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마지막 10번째 지역은 네오시티입니다. 2009년 커닝스퀘어와 함께 출시된 네오시티는 2008년 일본의 네오도쿄에서 가져온 사이버네틱한 분위기의 테마 던전으로 과거로 와버린 앤디를 위해 유저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해서 미래의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퀘스트가 주를 이룹니다. 원작에 비해 낮은 퀄리티로 욕을 먹긴 했지만 당시에 저는 재밌게 즐긴 기억이 있는데요. 2022년 일본에서 네오도쿄를 리메이크하며 한국 메이플 유저의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재출시하게 된다면 당시에는 미래였지만 지금은 과거가 되어버린 2021년 맵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UNI 때 검은 기운에 가로막힌 지역 10군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이용 레벨대를 바꿔서 재출시한 것을 고려해보면 나머지 컨텐츠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만 2017년 지구 방위본부의 마지막 리뉴얼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이 아예 유기된 걸 수도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